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상세하게 파헤쳐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간선거를 끝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초강경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유력한 의장 후보죠.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미국 시간 20일 팍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하원 의장이 된다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서 미국 의회의 특별기구 구성 방침을 밝힌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중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이어서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어서 제1의 국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하고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하며 중국이 미국에 그간 해온 일들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대중국 견제에 놓고 국방뿐 아니라 경제 같은 전방위에 걸쳐서 이 강력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그런 대중국 정책들이 공화당의 입장에서나 또 공화당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층 강경한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앞으로 이 공화당이 주도해가지고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수위를 높인 대중국 관련 법안 그리고 의회의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메카시 원내대표는 미국 내 중국 비밀경찰의 존재와 관련해서도 강경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비밀경찰이란 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해외에 비밀경찰서 수십 곳을 개설해서 운영한 의혹을 말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 13일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미국으로 피신한 반체제 인사를 잡으려고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사설 탐정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중국, 이란 등 정보기관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꾸며서 사설 탐정과 계약한 뒤에 이들로부터 알아낸 반체제 인사들의 정보를 감시, 탄압, 본국 강제 송환 등에 쓰는 사례가 미국 전역에서 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이런 보도는 지난 9월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 이런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 나라에 54개의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라고 폭로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해당 비밀경찰서에서는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110이란 이 중국 경찰 신고 번호인데요. 해당 비밀경찰서의 이름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입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상원 국토안보위에서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미국 등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카시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에서 이 같은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메카시 원내대표는 이 다수당일 때 민주당은 한 번도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청문회를 가진 적이 없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메카시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바이든 정부 하의 정보기관들이 이 코로나 기원 추적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 하원의 코로나 관련 조사위원회에서는 코로나의 자연 기원 가능성은 희박하고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적조사는 이후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카시 대표가 여기에 대한 기원조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만약 이런 추적조사가 다시 시작된다면 미중 관계는 심각한 충돌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이어서 민주당은 그동안의 대통령의 가족에 관한 어떤 것도 피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중국 국영 펀드 투자 의혹도 주요 이슈로 다룰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죠. 집권정당인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의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메카시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의 대중국 정책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결코 중국에 맞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차기 의장이 되면 하원은 중국에 대해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1일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바이든 정부의 중국을 겨냥한 광범위한 입법안을 쏟아내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메카시 대표는 민주당의 대중국 대응이 형편없었다 그러면서 민주당보다 베이징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공화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0일에 다른 기사에서도 메카시 대표가 하원 의장으로서 낸시 펠로시에 의해서 또다시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이징에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미중 전문가 루샹은 이 메카시가 하원 의장으로서 대만을 방문한다면 중국이 외교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방문 때보다 중국이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타이베이에 있는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소의 앤첸쉐는 메카시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말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메카시는 반드시 대만을 방문할 것이나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 1월 취임 전에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말을 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대응이 2023년부터 훨씬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점이죠. 이미 중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미국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도 중국 정부가 사용자의 데이터라든지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사실 틱톡에 대한 제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공화당 톰 카튼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강경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민주당도 여기에 응하면서 이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목소리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강경한 정책들을 쏟아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여론도 여기에 대해서 호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미중 관계는 앞으로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